다큐멘터리 조명이란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. 저는 기본적인 원칙이란 거는 다큐멘터리에서는 그 대상이 보는 거를 관객도 볼 수 있으면 된다는 선 정도거든요. 그 대상은 볼 수 있는데 안 보이는 거는 예전에는 감도가 떨어지는 카메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대상이 보는 것보다 더 민감하게 감도를 가진 카메라들도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연 조명 안에서 많은 것들이 커버가 되겠죠. 그러면 왜 조명을 써서 좀 더 좋은 그림을 만들려 하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데 미학을 중시한다면 근데 우리 카메라도 사실은 출연자들한테 되게 의식하게 만들고 또 좀 때론 좀 뭐랄까요 뭔가를 푸시한다 할까요 이런 느낌이 들겠죠. 근데 조명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. 조명을 탁 켜는 순간 지금도 조명이 있지만 눈도 좀 뭐랄까요 좀 감기고 땀도 날 수도 있고 그거보다도 내가 출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. 그냥 일상을 찍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연기를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게 조명이 카메라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의식하게 만들어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서 일반적인 조명을 세팅을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내가 쓰는 원칙들은 최소화시키는 데 있습니다. 그 조명 자체를 그 출연자로 하여금 대단히 의식하게 만드는 쪽들은 뭐 동선도 맞고 또 카메라가 움직일 때마다 조명 스탠드까지 보이는 그런 상태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에서는 피하는 편이고요. 어떤 공간이 있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이 형광등이 많은데요. 이 형광등은 대단히 좀 미학적이지 않죠. 이렇게 조명이란 것은 모든 게 다 플랫하게 다 보인다는 것은 기능적인 건 효율성은 있지만 미학적이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명은 어딘가는 보이고 어딘가는 안 보여야지 비로소 그 안에서의 깊이나 이런 게 보이는데 모든 게 환하게 광명처럼 다 밝을 때는 개성을 말살시키는 느낌이 있거든요.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형광등을 많이 쓰는 편이고 그 형광등 하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악조건들이 좀 있습니다. 내가 연출적인 부분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구하는 편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 켜나면 어떨까요? 어떤 부분은 끄나면 어떨까요? 때로는 조명 자체를 바꾸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조명을 못하니까 이게 뭐 영화적으로 보면 뭐 프랙티컬 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일반 조명 안에다가 저 감독이 원하는 조명을 심는다 할까요? 그까지는 안 되지만 최소한 형광등은 뭐 요즘은 프린클리닝이 이렇게 그러면 잡을 수도 있는데 그 산파장이나 LED 같은 거로 바꿀 수도 있고 조명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한 정도로 만약에 이 집을 계속 촬영해야 되는 곳이라면 그런 정도의 변화들은 연출에서 허용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. 왜 이야기 드리냐면 이 형광등 하에서는 어떤 공간도 그냥 플랫해 보여요. 좀 몰개성화돼서 보인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공간 자체를 탓하기보다는 최소한의 터칭으로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다. 그러니까 그 실에 하나가 있다면 어디가 밝고 어디가 어둡고 또 밝으면 조금의 그라데이션 같은 것들이 형성되고 그러면 인물을 담았을 때 앞뒤의 그 깊이감들이 조금 달라지거든요. 근데 이게 다 환해버리면 그냥 인물이나 공간 자체가 몰개성화돼 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인물의 일상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프랙티컬 라이팅 정도는 괜찮다고 하고 싶고요. 뭐 저 같은 경우에서도 길 위에서를 할 때 이렇게 수행하는 큰 수행처 방이 있는데
이 방은 일반적으로 좀 어두워요. 그냥 어둡더라고요. 뭐 수영하는데 밝을 필요가 없으니까 60W짜리 두 개가 30명이 있는 방을 다 커버하는 정도인데 그냥 형광등인데다가 어둡기도 하고 하니까 뭘 촬영을 해도 항상 이렇게 입자가 보일 정도로 안 좋았어요. 그래서 그 스님한테 저희들이 조명을 새로 설치해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3파장으로 다 바꿨어요. 거기다 중간에는 이렇게 감도를 조정할 수 있는, 감도가 아니죠, 조도를 조정할 수 있는 걸 해서 전체를 환하게 한번 만들 수도 있고 어둡게 만들 수 있게 하니까 스님도 참 좋아했어요. 같이 회의할 때 같은 대중공사를 하는데 그거 할 때는 환하게 켜서 와 밝아졌네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셨는데 우리도 되게 유용하게 촬영을 했죠. 그렇게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거를 좀 활용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곳은 필리핀의 서민도로 섬에 자리한 사블라얀 교도소입니다. 이곳은 엄격한 규칙도 처벌도 없지만 오히려 보안과 통제가 잘 된다고 합니다. 과연 무엇이 재소자들을 자율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스스로 변화하게 하는지. 필리핀에 있는 교도소를 촬영하게 됐을 때 실제 그 살인자 중범죄자예요, 주인공이.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조금씩 갱생을 해서 그 형량을 좀 줄여가고 하는 그런 주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인터뷰하는 수 있는 공간이 물론 교도소니까 정해져 있어요. 그게 이제 오후가 되면서 햇빛이 들어오다가 점점점 길어지는데 그때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앉혀놓고 인터뷰를 하면서 여기서 한쪽에서 한 방향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그 카메라가 이쪽에 가까워져서 얼굴이 많이 드러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여서 얼굴이 적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. 그건 어둡게 밝게 나올 수 있는데 밝게 나와도 이렇게 새창살이 그림자가 져요. 어둡게 나오면 한쪽 눈빛만 좀 보이는 정도.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갖고 자기가 사고를 치고 이게 감방에 들어올 때까지 과거사를 이야기할 때는 이쪽으로 오게 해서 카메라도 이동을 해서 촬영을 했고 또 현재는 그에 대해서 갱생을 하고 있는 입장일 때 새창살은 그려져 있지만 얼굴이 다 드러나는 이런 식으로 그 카메라로 자연광을 활용한 적이 있었는데요. 이처럼 일상 공간 안에서도 충분히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. 물론 보조적으로 이렇게 너무 안 보인다고 할 때 작은 라이팅을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자연광 하에서도 멋진 그림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다만 이 자연광의 특성은 아시겠지만 너무 변화가 잦죠. 또 하나 기억나는 부분들은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, 일본에서는 부등교 학생이라고 했는데 이 학생이 실제로 어렵게 섭외를 해서 4년째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이에요. 그러다 보니 촬영을 하고 싶지 않겠죠. 근데 일본의 중산층 집을 가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방이 정말 작아요. 그건 고시원 같이 돼 있죠. 책상 그리고 침대 그 두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만 찍었으면 좋겠대요. 아이가 불안해한다고. 문득 보니까 침대 옆으로 그 브라인드로 이렇게 넓은 창이 있고 그 브라인드를 좀 쳐놨더라고요. 이걸 가지고 밝게도 어둡게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자연광을 하고 형광등을 끄놓고 하면 밝게 하면 얼굴이 안 보이겠죠. 어둡게 하면 은은하게 빛이 들어와서 좀 따뜻한 느낌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
어릴 때 상처받아서 학교를 안 나가게 된 계기를 할 때는 블라인드를 열어서 뒤에서 빛이 나오고 거의 실루엣만 나올 정도로 나오다가 점점 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를 이야기할 때는 은은하게 비추어 나오는 빛으로 다시 바꿨거든요. 그렇게 했을 때 좀 똑같은 인터뷰인데 신경의 변화가 이미지의 변화로도 같이 나올 수 있어서 좀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. 이 예를 들어주는 이유가 항상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떤 공간이나 조건 하에서 답은 있다는 거죠. 그걸 내가 생각한 틀로만 답을 내야 된다 하면 반드시 벽에 부딪히는데 이 어떤 공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안에서 답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답을 정말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